저희가 이 미국 금리 정책을 보면요, 2025년 말에 이제 인하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연준이 과연 추가 금리에 나설 수 있을까요? 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네. 횟수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 전망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월러 연준 이사가 뭐 이런 향후 3, 4개월 이내 인플레 정점 찍고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지금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하기를 바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더 해준다라면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연준 의장에 대한 후임자와 함께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준 의원들도 내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정책 대응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일부 특히나 지난 그 의사록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동참을 했고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내심은 이거 금리 인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인하를 해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견에 대한 조율이 더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작년 하반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준 의장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을 좀 압박했잖아요. 이달 안에 아마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스 위원장이 유력한 걸로 관측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정치적 압력, 경제 지표, 그리고 AI 투자에 의한 생산성, 거기에다가 주가의 향방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연준 통화 정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1월에 있을 FOMC 그리고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 이런 부분들을 주요한 관심사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올해 금리 행보를 보면 연구원님, 이 월가 전망과는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올해부터는 좀 작년부터 사실 생각을 좀 해오던 내용인데 뭐 인플레이션 숫자 얼마 나오고 실업률 몇 퍼센트 나오고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앞으로 우리가 좀 만나게 될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해시시랑 그다음에 케빈 워시 두 명이 베팅 시장에서 계속 1등이 바뀌어요. 지금 맨날 바뀌니까 진짜 반반이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바뀌고 네. 있군요. 네. 언제 발표를 해줄지 1월에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달 안에 안 할 나올까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반반이면은 과연 이달 안에. 그러면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되는 만약에 누가 되든 둘 중에 한 네. 명이 되면은 더 충성심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그럴 것 같고요. 뭐 노심초사하다가 딱 되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해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랑 싸울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거의 같고요. 없다. 워시는 뭐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는 하지만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센은 결국 이제 점도표로는 한 번 내리는 거 찍혀 있고 네. 지금 그냥 시장은 2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환경에 따라서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해시 가장 유력하고 그쵸. 워시도 유력하고 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트럼프의 의견에 크게 반기를 들 가능성은 낮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 2회 정도로 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3.75에서 3.25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면은 이 재료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실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트럼프가 압박을 더 가할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가 좀 새롭게 봐야 할 변수들이 있을까요? 특히나 뭐 네.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 앞뒤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고 네. 그때 선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독립성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면은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아는 변수들 이외의 것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대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는 뭐 베센트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 타겟이 2%잖아요. 네. 그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가능성 0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에서 그럼 올릴 가능성인가요? 그렇죠. 이제 위로 올려서 2.5나 네. 뭐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물가가 네. 3보다 낮으니까 네. 금리를 더 내려라. 네 음. 그게 이제 뭐 시대가 변했다 하면서 네. 그건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네.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가서 이렇게 액션 한 것도 사실 그것조차도 선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의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미 의원들이 되게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해주냐. 우리한테도. 네, 근데 그쵸.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너네들은 자꾸 정보를 빼잖아. 아, 이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믿을 사람 한 명 없다 이런 느낌이. 그 너네들은 뭐 아. 독립성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해봤자 도움 안 돼. 국가 안보에.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근데 네. 공화당 당원들은 좋아한대. 음. 미국의 파워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역시 아메리카. 네. 그러면은 뭐랄까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네. 의회를 약간 좀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성 지지층들은 네. 더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중간 선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면은 트럼프의 입김이 좀 강해지고 그쵸. 거기에다가 유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미국의 성장과 고용은 디맨드 풀 수요 측 요인에 대한 인플레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의 유가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네. 이게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으로 하여금 더 금리 확실하게 내려.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유가 잡아놨는데 못 내릴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의 약간 상상 들어간 건데 내년에는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6년 아니면 27년. 올해. 올해 26년. 26년도에. 신년. 이제 네. 좀 뭐 경기가 안 좋다 아니면 뭐 인플레 튄다 하면은 음. 깎아주면서 내가 약간 지구 평화를 위해 만들어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네. 더 올리는 게 어렵지 내리는 건 쉽거든요. 아 그렇죠. 내리는 거는 쉽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군사적인 액션도 분명히 공화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을 잡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타겟을 옮기는 거는 사실 길게 보면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이것도 가능한 옵션 중 하나고 관세를 깎아주는 것도 분명히 불가능한 선택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주요 종목 뉴스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AI도 우리가 단신 그 이슈에서 봤는데 네. AI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와 밸류에이션 된 논란들이 있어도 이 AI 관련되어서 주가가 오르면은 사실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있었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려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AI가 잘 되면은 어떻게 갈까요? 결국에는? AI가 잘 되면 어쨌든 생산성이 오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물가 하락 요인이죠. 아 생산성이 올라가면- 비용은 줄이는데 생산성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일을 할 때도 들어가는 이제 노동의 이제 양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 자체로도 물가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베센트도 얘기가 하는 게 이렇게 관세를 때려서 올리는 것도 AI가 이렇게 혁신성을 만들어내면 그것도 눌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연준에 관련된 뉴스는 그렇죠. 1월 말에 FOMC가 있기 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때마다 좀 중요한 지점마다 네. 좀 짚어보도록 하고 네. 네,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주요 종목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당분간 귀금속 수요로 견인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 4개월 내에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확인한 후에 금리를 적당한 속도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고금리 유지 기조 속에서 이 시장이 기다려온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가 됩니다. 영화 아바타 불과제가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이번 성과가 2026년 블록버스터 시장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시각 효과가 다시 한번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베네수엘라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전격 지원합니다. 미국의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로 현지 통신망이 마비된 가운데 나온 조치인데요. 이번 지원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또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소통 창구 역할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명한 물리학자 막스 태그마크가 이 교황과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AI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그마크는 이 AI의 급격한 발전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춘 강력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또 규제 확립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뉴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으셨을까요? 연준은 얘기를 좀 했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베네수엘라가 제일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사실 네. 자산 시장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뉴스는 완전히 점철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렇게 통해서 베네수엘라에게 네, 또 인터넷 무료 베네수엘라에 서비스를. 인터넷 제공하는데 네. 요런 뭐 함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술력이 그렇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옮겨 다니면서 그냥 인터넷을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뭐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이미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약간 뭐 보여주기식 정도지 아.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거기다 지원해줬다 해서 이게 뭐 자산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말대로라면은 네. 정권 이양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통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 국민들이랑 좀 잘 지내기 위해 그런 뭐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정도로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나 다 이제 미국 행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EV 판매 이거는 이제 주가의 큰 재료가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AI 시대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하면서 인프라 기업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정표 역할도 하나 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서요. 어쨌든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 전기차 사업하는 게 자기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사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CES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로봇이나 그런 것들로 좀 더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귀금속은 저희가 계속해서 뭐 작년 연말부터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 베네수엘라 사건이 나오면서 좀 더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또 계속해서 좀 이런 이슈와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거와 별개로 또 귀금속이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리까지 이제 세 가지가 다 좀 오를 만한 이유가 사실 좀 지난주에 얘기 잠깐 했던 맞아요, 것 같긴 네. 한데 오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고 어쨌든 베네수엘라 이게 저는 그냥 뭐 이벤트가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아예 없다고는 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자극이 되어서 이런 귀금속에 대해서 수요가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참 임팩트는 컸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는 네, 뉴스는 하루 종일 이 베네수엘라 뉴스로 가득 찼지만 네. 이 정작 이 시장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말이에요. 큰 영향은 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